안녕하세요. 절언니 문희정입니다. 상담소 변지우입니다. 우리 절언니가 지난 시간에 해준 거대로 연습을 해보려고 했으나 이게 잘 안 되네요. 실생활에서. 아이 그게 한 번에 되면 연습이 왜 필요하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네. 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음. 노력하는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네, 제가 이렇게 또 이 30대 중반에 새로운 걸 또 도전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진짜 늦은 거다. 어떻게 그러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진짜 사실 네. 옛날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 저도 했는데요. 근데 저는 그 말은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생각합니다. 완벽하게 틀렸다. 저도요. 네, 정말 완벽하게 틀렸다라고 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 얘기를 꺼내신 건지. 예. 제가 요즘 또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있어요. 나빌레라라는 드라마예요. 네.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데 아마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도 이 드라마를 좋아하는 분이 분명 계실 거예요. 배우 박인환 씨가 이제 70대 나이에 예전에 하고 싶었던 발레를 새롭게 시작하는 내용을 담은 드라마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가족들을 이제 먹여 살리느라고 이제 집배원으로 일을 하다가 퇴직한 후에 어떤 삶을 살까 고민하던 차에 발레를 연습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어린 시절 못다한 그 발레에 대한 열정을 다시 한번 해보는 그런 과정인데 사실 70대 발레를 시작한다? 지금 내가 발레를 해도 이게 잘 안 될 것 같아서 하고 싶더라도 못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나이에 가능할까 싶잖아요. 저도 사실 의심의 눈으로 계속 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 해 한 해 거듭할수록 발레 그 동작 하나하나를 해내는 걸 보면서 좀 부끄러워지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네. 지연 아나운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지금 해도 그 발레는 될까라고 얘기했던 건 뭐냐면은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시도할 때요. 시도하는 목적이 뭐냐가 제일 중요한데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걸 통해서 무언가 다른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늦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는 다 때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어른들이 그 얘기를 할 때는 그 공부를 통해서 무언가 시험에 합격을 하거나 좋은 대학을 들어가거나 네. 그걸 통해서 무언가 경제적 이득을 얻는 걸 목적으로 할 때는 공부에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나 네. 그냥 그 공부 자체 무언가를 배우고 끊임없이 새로움에 대해서 학구열을 가지는 거, 그 열정 자체, 그리고 그걸 알므로 인해서 느껴지는 그 행복감, 그것만을 목적으로 한다면 사실 공부에 때가 있나요? 늦은 때가 있나요? 전혀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런 의미에서 또 볼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내가 발레리나가 돼야 돼. 또는 어느 발레단에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당연히 지금도 우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난 저게 너무 좋아서 그냥 하고 싶어 하면은 늦은 때라는 건 어떤 것도 없다라는 거죠. 그냥 나 좋은 거, 나 행복하자고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목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목적만큼 순수한 목적은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선택할 때 사실 목적을 나 좋자고 나 행복하자고 정말 가장 순수한 목적만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일단 자기 만족을 위한 목적이면 그것만 좋은 거겠죠? 사실은 그 나빌레라에서 박인환 씨도 네. 지난 그 세월 동안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장으로서의 역할 때문에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못하고 정말 현실에 타협을 한 거잖아요. 네.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런 현실 타협을 들고 나온단 말이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유 아나운서나 저나 방송을 계속 고집을 하면서 남들보다는 풍족하지 않은 경제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잖아요. 네, 좀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많죠. 그렇죠. 저희는 그 부분을 감수하는 대신에 저희 만족도를 높인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고집해가지고 계속 제 하나를 못 먹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남한테 계속 손을 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나 하고 싶은 방송만 할 건데 나 먹고 살기 힘들으니까 엄마 나 먹여 살려주세요. 아빠 저 돈 주세요.
사실 이 상황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그러니까 어떤 목적에 있어서도 목적의 격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좀 이기적인 게 아닌 정말 좀 선의를 가지고 하는 목적이라면 아무리 늦어도 지금 하셔도 도전을 돼요.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하셔도 네, 좋고, 네. 사실은 내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또는 내가 뭐 어떻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내가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고 충분히 내가 나를 위해서 해도 되는 상황이면은 저는 그런 선택하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또 선택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나빌레라에서도 저는 그 드라마를 보지 않았지만 네. 아들이 굉장히 지금 남사스럽게 뭐 하시는 거냐 이러고 싫어하잖아요. 보셨네요. 저는 딱 그 장면만 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들 등짝을 쳐요. 네. 너네 먹여 살리느라 수십 년간 전 양반이 어떻게 살았는데 네가 아무리 지금 조금 먹고 살만한다고 해도 부모한테 그런 얘기 할 소리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다 자기만의 삶이 있는 거고 네. 누구나 다 목적이 다른 거고 또 행복의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천편일률적으로 딱 기준 하나를 세워가지고 그 기준에 맞지 않으면 저 사람의 선택은 잘못된 것. 저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이제 늦은 나이에 신체적으로 좀 운동신경을 요구하는 것들을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뭐 텔레비전에서도 몇 번 봤는데 그 운전 면허증을 따는 그 노인분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제 계속 도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도전하는 자체를 굉장히 즐기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많은 걸 느끼게 됐는데 남한테 피해 끼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건 그 사람만의 행복의 기준인데 그걸 내가 피상적으로 왈가왈부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요즘 우리 사회가 저는 참 무서워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자꾸 자기만의 기준을 내세우는 경향이 많아져요. 예를 들면은 아니 그 집은 집도 그렇게 썩 부유하지 않은데 왜 이렇게 애를 많이 낳아요? 그건 좀 애들한테 불행한 거 아니에요? 라는 식으로 네. 맞아요. 요즘 한 명 교육시키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요. 저 집 부모들이 생각이 없는 거네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왜 무섭냐면요. 그런 식으로 저 사람은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걸 해서는 안 돼. 이 가족은 이 기준에 미달하기 때문에 이건 해서는 안 돼. 라는 식으로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 언젠가는 우리 역시도 그 잣대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게 용인되는 사회, 점점 많이 용인되는 사회가 되잖아요. 어느 한 시점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IQ 120 이하짜리는 애기 낳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부모에 의해서 두뇌 유전이 되는데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애를 낳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저는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만의 기준으로 또는 몇 명이 생각하는 기준으로 또는 지금 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다고 해서 그게 올바르다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다른 사람의 선택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필요 없고 함부로 이렇게 분석하고 야단치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고 저는 그런 건 진짜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존중받기를 원하듯이 다른 사람도 존중을 해줘야 되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건 간에 그 사람이 충분히 어떤 이유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마저도 그냥 그 사람의 선택이니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거. 네, 뭔가 새롭게 도전하고 싶은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혹시나 또 주변에 눈치를 보고 있지 않은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가진 목적이 뭔지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역시도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간섭하지 않기 그리고 함부로 재단하지 않기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오늘도 전이 상담소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